네, 오늘의 주제는 서산 부석사 불상 금동 관세음보살 좌상 사건으로 지금 한일과는 물론 국제사회가 이 불상의 향방에 관하여 아주 관심이 높습니다. 이 부석사의 소유인 금동 관세음보살 좌상, 부석사에서 출토된 금동 관세음보살 좌상은 일본의 학계에서도 외구에 의한 약탈 가능성, 그러니까 일본이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인정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1심에서 우리가 한 재판에서 1심에서 부석사로 인도를 해라, 다시 부석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라 라고 판결이 이미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그 재판의 결과에 불복한다 하면서 항소심을 하고 있어요. 그 항소를 건 대상이 누구냐, 건 사람이 누구냐, 건 쪽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바로 대한민국의 검찰입니다. 왜 대한민국의 검찰이 왜 부석사 우리나라 거 다시 돌려받겠다는데 왜 그거 잠깐만요 저 이 있는데요 이러고 손을 든 거지? 라고 생각해서 이걸 한번 파봤는데요. 아주 놀라운 이상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과거 피탈당한 문화재국과 약탈해간 문화재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찾아본 사례는 멕시코의 사례인데요. 1982년에 멕시코 출신의 변호사 카스타냐, 호세 루이스 카스타냐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을 찾았습니다. 국립도서관에서 고문서 열람을 신청해서 이제 잘 보다가 고문서가 들어있는 나무 상자를 반납하고 잘 봤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관리인이 발견한 거죠. 하나 없어졌는데? 바로 아즈텍에 달려 오벤 토날라마틀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게 멕시코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마야 문명의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예요. 이게 19세기 멕시코에서 도난당한 후에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카스타냐는 고문서들을 가지고 즉시 멕시코로 출국을 했고 2주 후에 멕시코에서 체포가 됐어요. 하지만 카스타냐는 체포된 후에 아즈텍 달력을 멕시코 국립인류역사연구소에 기증하면서 이것은 약탈된 멕시코 고문서 회복의 첫 번째 거사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그를 즉시 석방을 했죠. 멕시코 문화유산 회복의 영웅이다. 절도범이 아니다. 우리로 치면 약간 홍길동 같은 거죠. 멕시코 정부는 그렇게 말했지만 프랑스 쪽에서는 이건 그래도 명백한 절도 행위다. 훔쳐갔는데 그걸로 어떻게 인정을 하냐. 이 절도 행위를 통한 문화재 회복은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반환을 요구했지만 멕시코는 거절했어요. 멕시코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죠. 이 달력이 19세기에 멕시코에서 약탈되어서 유럽으로 간 것으로 약탈된 후에 유럽 내에서 누구끼리 돌았고 어떻게 기증을 했고 왔다 갔다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있으나 어쩌다가 멕시코 달력이 유럽으로 갔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니네가 훔쳐간 걸 수도 있지 않냐. 약탈의 가능성을 제기한 거죠. 훔쳐간 게 아니면 그거에 대한 증거를 대봐. 그러니 프랑스가 증거는 될 수 없다. 더욱더 여론이 거세지기 시작하면서 프랑스도 이건 반환을 받기는 좀 어렵겠구나 라는 걸 확인하고 우리 소유권을 유지한 대신에 3년 갱신으로 이 아즈텍 달력을 멕시코에게 대여를 해줄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후에 결국에 2009년에는 아즈텍 달력에 관하여 영구 대여의 형식으로 양국 간의 협정이 맺어졌어요. 비록 영구 대여의 형식을 빌렸으나 양국이 화해를 통하여서 원소유자인 기원국 반환의 원칙이라는 국가주의에 따른 결론을 도출한 사건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 많은 분들이 아실 외교장각 의궤와도 같은 결을 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석사 불상에 대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부석사 불상은 고려 후기를 대표하는 미술품으로 일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약탈해간 부석사 불상, 불상 좋은 거 가지고 걔네는 다 가지고 가고 싶어 하니까 그런 불상 중에 하나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아주 소중한 문화유산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부석사로 못 돌아오고 있느냐. 이게 지금 형사사건이란 말이에요. 형사사건의 몰수품은 검찰이 그 증거품을 보관하게 돼 있어요. 검찰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바는 그것입니다. 이 불상이 만에 하나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일본에게 돌려줘야 하는 게 아니냐. 왜 한국 검찰이 일본에게 이거를 돌려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지? 돌려주려고 되게 애를 쓰고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많은 사정들이 있겠지만 너희가 가져갔어. 원래는 우리 거였어. 원래는 우리 거였다는 것을 일본에서도 인정을 했고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이것은 부석사에서 출토된 문화재가 맞다라는 게 인정이 됐어요. 그게 똑같이 인정이 된 상태에서 일본으로 가져갔어. 근데 어떻게 가져갔는지는 몰라. 샀어? 몰라. 훔쳤어? 그럼 모르겠어. 심지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편 참고를 해보시면은
부처님이 알아서 잘 오셨겠죠 라는 뉘앙스의 대답을 하셨어요.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굉장히 아이러니. 근데 1심에서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이렇게 다시 구속사로 돌아오지 못하게끔 하고 있는 이 어떤 정말 알 수 없는 어떤 어른들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저는 아주 의문을 품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멕시코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유네스코 협약, 불법 문화재 수출입 금지에 관한 협약이 있더라고 해도 그 취득자가, 문화재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자가 이것이 약탈해서 가져간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가져간 것임을 증명해야 하는, 입증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입증을 하지 못하면 자연히 원래 소유자인 부석사로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 일본 학계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설입니다. 부석사 불상이 늘 언급을 했지만 고려 후기를 대표하는 미술품으로 아주 소중한 유산입니다. 도난 이전에 약탈 가능성에 집중을 하면서 일본에 소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내력, 그러니까 탄생은 어떻게 됐는지, 이 문화재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어디로 가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요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즈텍 달력을 다시 돌려받았듯이 이 관음상도 우리 역사를 증명하는 소중한 유산이자 한일 불교계의 발전을 위한 자산이므로 대립을 하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막 싸우듯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화해의 입장에서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돌짐승에게 물어봐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